전에는 권력을 썼으면 됐다. 근데 이제는 동기부여 시켜주세요. 일하고 쉽게 만들어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네. 전에는 일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월급 주니까 원래 하는 거였어. 난 그렇게 일했어.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리더는. 본인 그렇게 했으니까. 그쵸. 조직 개발에 신화를 만든다. 파 오디세이가 함께합니다. 이제 춤까지 나오셨네요. 이거 너무 옛날 춤 아니에요? 저도 감당이 안 돼요. 이거 코코아 멜린당 모르는 춤 같은데 왠지. 네, 그렇죠. 저는 왜 알아요? 오디세이 오늘은 저희가 지난번까지는 리더 3역을 하나하나 사고력, 대화력, 3자력까지 다 한 번씩 풀어봤고요. 최근에 저희가 또 8회차 이렇게 조직 개발을 공부하는 그런 교육 과정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때 고객 기업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고민들을 저희가 좀 가져와 봤어요. 맞아요. 네, 아마 다른 조직에 있는 많은 리더분들도 유사한 고민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8회차 정도 긴 호흡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질문들이 되게 깊숙해졌죠. 맞아요. 그냥 이제 표면적인 이런 것만 알고 가는 게 아니라 정말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질문들을 가져왔고요. 리더들이 마주하고 있는 역설적 상황 3가지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역설. 첫 번째 역설은 구성원들이 욕심이 좀 많은가 봐요. 어떨 때는 방향성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다가 어떨 때는 마이크로 매니징 제발 하지 마세요. 헷갈려. 방향성은 알려달라 했는데 방향성은 알려주니 마이크로 매니징은 하지 마세요. 맞아. 라고 하는 이런 역설의 상황. 마이크로 매니징인가 싶어서 그냥 알아서 하도록 두면 왜 방향성이 리더는 우리 리더는 왜 방향성이 없나요? 없는 거예요. 어찌 하란 말입니까? 그쵸. 이제 이렇게 하죠. 이 상황에서 리더들이 늘 고민스러워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연한 일이고요. 늘 그 경계를 긋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복잡게 이론에서는 엣지 오브 케이오스, 혼돈의 영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주면 어떤 때는 좋다, 잘 됐다 이렇게 하면서 신나게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왜 그런 것까지 꼬치꼬치 간섭합니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경계선이 되게 혼돈의 영역이다. 정답처럼 딱 나누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해보고 피드백을 받는 수밖에 없다. 리더가 해보고 그 구성원한테 피드백을 받아라. 그리고 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대화력을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내가 알려주고 어디까지 알아서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선이 좀 나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통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통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서 그러면 거기까지는 내가 답을 주면 되겠네요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번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그대로 쭉 가면 될 거냐? 아니에요. 또 바뀌어요. 같은 사람임에도 바뀔 수 있다. 그럼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능력이 더 커졌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의 내용이 좀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예를 들어서 난이도가 높은 거는 아무래도 리더에게 좀 더 의지를 하겠죠. 근데 난이도가 좀 낮은 거는 그런 것까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또 혼돈의 가장자리다. 그래서 계속 대화하면서 그 기준점들을 이제 찾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그 리더와의 그 경험이 축적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눈치만 봐도 서로 아는 사이가 되기도 하겠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역설 상황에서는 리더도 짐작하지 말고 상호학습 대화를 통해 물어봐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마다, 상황마다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한 번 길을 찾았다고 해서 너무 방심하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또 계속 알아보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역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역설은 동기에 관한 거예요. 동기. 이제 리더가 구성원의 동기를 좀 부여시키는 역할로 많이 전환됐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우리 직원들을 보니까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 두 개 다 자극을 받길 원하더라. 그렇죠. 근데 그 두 개 다 채우는 게 너무 어렵지 않나요? 때로는 대립점이 있어요. 그런 이제 또 역설을
경험하고 계세요. 네. 그걸 다루어내야 되니까 또 리더가 어렵고 요즘 나 리더하기 싫어요. 골치 아파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전에는 권력을 썼으면 됐다. 근데 이제는 동기부여 시켜주세요. 일하고 싶게 만들어주세요. 이 얘기잖아요. 네. 전에는 일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월급 주니까 원래 하는 거였어. 난 그렇게 일했어. 이렇게 말하고 싶거든요. 리더는. 본인 그렇게 했으니까. 그쵸. 근데 요즘은 일하고 싶게 해주세요. 이것까지 요구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어쨌든 동기가 생겨서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조직도 이득이고 리더도 행복할 테니까요. 네. 그래서 동기부여를 이제 하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또 만만치 않다. 그쵸. 그럼 동기부여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1차적 방법이 뭐냐? 잘못했을 때 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이 뭐냐? 잘했을 때 상을 주는 준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두 개를 이제 섞어가면서 하는 거죠. 당근과 채찍. 그게 뭐냐면 보상을 통해서 외재적 동기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벌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옛날에는 때렸어요. 실제로. 조직에서도. 그럼 군대에서도 막 그다음에 뭐 건설 현장이나 또는 뭐 제조업 현장 이런 데도 그런 일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잘못했을 때 벌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았어요. 가능했고 용인이 됐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렇게 때려서 나를 고쳐줬으니 감사합니다라는 말까지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수단을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당근을 줘야 되잖아. 당근은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한계가 없어요. 사람의 기대가. 네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 내노라 하는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도 여전히 부족하다. 부족해요라고 말을 합니다. 외재적 동기가 안 생겨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 해도 너무한다 싶지만 당사자는 안 생기는데 어떡하다. 그것도 현실이다. 네. 그것도 현실이에요. 네. 그러면 내재적 동기를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세상 어렵습니다. 세상 어려운데 내재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려면 일단 자유를 줘야 돼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회사라는 게 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고차원의 인간으로의 변신을 도모해야 돼요. 고차원의 인간. 고차원. 네. 그러니까 진짜 일에서 재미를 느끼면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보면 가끔 있습니다. 있죠. 없는 네, 게 아닙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은 뭐 타고났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리더를 만나서 어느 순간에 그렇게 살아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이제 본인을 돌이키면서 내가 진짜 일이 재밌었던 때가 언제지? 이걸 이제 되뇌이면서 이게 본인이 그런 경험을 안 해본 사람은 그거 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근과 채찍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스스로 내재적 동기로 일해본 경험조차 없는데 내가 리더가 되었는데 내재적 동기를 불러일으켜야 돼요.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네. 하지만 방법이 있긴 합니다. 오디세이를 자주 들으시면 그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지금 홍보를 자꾸 중간중간 잘하시네요. 아니 이건 너무 좋은 거니까. 그리고 뭐 이거 들으신다고 막 제가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학습을 통해서 근데 내가 경험한 사람이면 좀 더 쉽게 학습할 수 있겠죠. 그쵸. 내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영어를 나면서 경험하지 않았지만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배워서 할 줄 알게 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리더십도 그렇게 공부해서 배워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오토노미를 줘야 돼요. 내재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려면 자율성을 줘야 된다. 네. 그리고 일이 진짜 잘 되어 가도록 도와야 돼요. 지금 우리 스태프들이 이걸 영상을 찍어서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아까도 조회수가 이번에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를 경험하면서 내재적 동기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일이 재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내 가는 게 이제 리더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 두 가지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리더분들한테는 외재적 동기 물론 중요하지만 인간은 만족 끝이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내재적 동기로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리더십을 좀 발휘해 가야 되는데 녹록치는 않겠지만 맞아요. 네. 그거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했던 재미난 실험이 있었어요. 초등학생들의 독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책 한 권 읽으면 $2 줄게 이런 이제 정책을 펼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외재적 동기를 가지고 일을 재미를 느끼게 네. 해보자 네. 이런 이제 시도였잖아요. 근데 일부 효과가 나타나긴 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책 읽는 습관이 생긴 사람도 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안 좋은 게 뭐가 생겼냐면
돈 안 주면 책을 안 한다. 안 읽겠다. 이제 그렇게 돈을 주어서 이렇게 유인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돈 안 주면 이제 안 읽는 일이 생겨나고 그 경험은 오히려 진정한 독서의 재미를 느끼는 것조차 방해할 수도 있다. 네네. 그게 그 연구의 되게 중요한 교훈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양자를 잘 생각하시면서 리더가 현재 상황하고 잘 대입시켜서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외제적 동기는 생각해보니까 약간 공정성이라는 그 이슈에서도 되게 민감할 수 있어서 사실 거기에만 의존할 수 없다라는 거는 아마 리더분들이 많이 이미도 경험을 아실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내재적 동기로 잘 이끌어가게 리더십을 앞으로도 계속 학습하면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지 않은 게 당연하다는 것을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쉽지 않을수록 재밌어요. 네, 이렇게 두 가지 리더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역설의 상황을 담아봤고요. 두 가지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네. 네, 다음에 좀 이어서 그럴까요? 네, 상황을 한 번 더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요건 내재적 동기, 요거는 외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 조직 개발에 신화를 만든다. 쿠퍼 오디세이 다음 에피소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내재.